찬반 대립으로 뜨거웠던 맥스터 증설 논란. 그리고 마침내 7월 24일 발표된 시민참여단의 설문조사 결과는 압도적 찬성. 정부는 공론화 결과에 따라 임시 저장시설의 확충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맥스터를 증설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지만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거셉니다. 똑바로 하라고 한보다 단단하게 하고 공개를 해드려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맥스터를 다시 주목해봅니다. 어디든 누구든 부르면 달려갑니다. 골골 택시. 오늘 시즈골골 택시가 출발하는 이곳은요, 경주의 뜨거운 감자였죠. 하지만 그 뜨거움의 열기가 아직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맥스터 논란의 산실, 월성 원전입니다. 네, 지금 저희 뒤로 이렇게 월성 원전의 모습이 보이고 있잖아요. 사실 5월에 택시에서도 이 맥스터의 찬반 논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적이 있잖아요. 그래요. 근데 이미 사실 증설을 하기로 결정이 났어요. 아니 그럼 결정이 다 났는데 더 이상 할 얘기가 뭐가 있냐 하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주제만큼은요, 끝나도 끝난 게 아니라는 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전을 담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관심을 갖고 또 경계해야 되는 주제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오늘 시시콜콜 택시는요, 공론화 과정 속에서 있었던 많은 논란들, 그리고 맥스터 증설에 있어서 남겨진 숙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요 좀 특별하게 울산으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 저희 목소리도 좀 들어주세요. 저희도 바로 그 당사자예요. 애원하는 분들이 있어서 직접 만나볼까 합니다. 어떤 외침이고 어떤 목소리인지 울산으로 달려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울산으로 갑니다. 가시죠. 오늘도 안전운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위원장님, 이번 뭐 맥스터 논란도 그렇고 우리가 뭐 월성 원전 이야기를 할 때도 사실 뭐 경주 얘기만 했지 울산 이야기는 잘 안 다뤘던 것 같아요. 울산 시민분들도 할 얘기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어떤가요? 전국에서 어쨌거나 이 경주 맥스터 관련해서 울산 시민의 목소리를 담은 언론 보도는 거의 본 적이 없고요. 사실 울산을 뺀 나머지 지역에선 이 문제에 관심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역 의견 수렴에 울산을 포함해야 된다라고 우린 주장을 하는데 다른 지역 사람은 관심이 없는 거죠. 네. 저희가 경주 월성을 지나서 지금 네. 울산으로 오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가깝더라고요. 네. 자주 다니시다 보면은 진짜 가깝다고 많이 느끼시죠? 그 경주에 지금 월성 핵발전소가 있는 양남, 네. 양남 분들이 병원을 가거나 시장 장을 볼 때 어디로 간다고 생각하세요? 경주 시내로 가겠어요? 울산 북구로 오겠어요? 그냥 경주 시내로 생각했을 안 때는 갈까요? 울산 갈것 같아요. 울산 북구로 옵니다. 병원도 다 울산 북구로 와요. 왜냐하면 그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에서 이 북구까지 오는 데는 불과 뭐 한 15분이면 오거든요. 네. 근데 경주 시내까지 나가는데 더 오래 걸려요. 이게 거리상으로 어떻게 차이가 있냐 하면 월성 핵발전소에서 경주 시청까지 27km. 그 다음에 월성 핵발전소에서 울산 북구청까지 17km. 10km나 더 가까워요. 네, 저도 기사에서 네.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을 봤는데 뭐 울산 공항이랑 이런 데들이 다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주 월성 핵발전소 기준으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울산 시민 100만 명이 지금 포함이 돼 있어요. 울산 시민 전체 인구가 120만 명이잖아요. 그중에 100만 명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있다는 거는 울산시가 대부분이 월성 핵발전소에서 방사능이 누출되는 사고가 나면
주권 내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 그렇기 얘기는 때문에 똑같은 네. 위험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그렇죠. 거예요. 예, 예. 네. 울산은 월성 핵발전소 사고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거죠. 그래서 이 맥스터 건설 관련해서도 역시 울산은 당사자다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월성 원전의 반경 30km 안에 울산 시민 대부분이 생활하는 만큼 맥스터 증설은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건데요. 하지만 맥스터 증설의 찬반을 묻는 공론화에 울산은 배제됐고 울산 시민들은 자체 투표를 통해서라도 그들의 목소리를 내고자 했습니다. 저희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주민투표 하려면 저희가 예산이 1억 원을 넘게 이게 어디서 뭐 돈을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돈을 다 모았거든요. 모금을 해서 진행해야 되고 그다음에 투표를 진행하는데 그 연인원이 3,000명이 넘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었는데도 어쨌거나 우리는 당사자로서 우리의 의견 수렴을 하라고 하는데 산업부나 정부가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뭐 돈과 인력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이 간절한 만큼 주민들이 호응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참여했고 그다음에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민단체가 함께 와서 주민투표관리위원회에 자원봉사하고 그렇게 투표를 진행을 한 거죠. 저는 그 부분이 궁금해요. 그러니까 예. 결과적으로 물적 자원, 인적 자원 전부 다 주민분들이 그렇- 알아서 했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압도적으로 반대표가 예. 많았던 것도 같은데 이 주민투표 결과가 네. 어느 정도가 또 반영이 됐는지 반영이 지금 전혀 안 됐죠. 반영이 전혀 안 됐고 저희가 그에 이게 따라 회의감도 굉장히 클 것 같거든요. 회의감이 뭐 있는 사람도 있겠으나 저희는 일단 이 주민투표를 한 과정 자체가 북구 주민들한테 이 사용 후 해결료 저장 시설이 뭔지 맥스터가 뭔지 많은 사람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가 아주 가까운 곳에 지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북구 주민, 울산 시민의 목소리를 의견 수렴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걸 사실 알리는 과정이었고 그 과정에서 5만 명 넘는 사람이 참여를 했고요. 이제 주민투표 끝나고 저희가 이걸 가지고 바로 청와대로 갔어요. 청와대에 우리가 이제 가지고 간 주민투표 결과를 전달을 했죠. 청와대뿐만이 아니라 국회라든가 산업부라든가 우리가 이렇게 좀 그 연결할 수 있는 곳은 다 연결을 했는데 사실은 이 주민투표 결과가 전혀 반영이 안 된 거죠. 울산 주민들의 외침은 담기지 못한 채 마무리된 맥스터 공론화. 하지만 그 과정에 의혹이 제기되면서 재공론화의 요구가 일고 있습니다. 즉 처음 3,000명 모집단의 찬반 비율과 최종적으로 시민 참여단에 든 145명의 찬반 비율 사이에 차이가 컸던 겁니다. 근데 실제로 맥스터 건설 여부를 결정하는 사람이 시민 참여단 145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애초에 시작할 때 모집단과 같은 비중으로 찬반 비중이 있어야 되는데 현양대계 건설 찬성 쪽이 53.7%나 지금 시민 참여단에 참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하니까 이건 기울어진 운동장인 거죠. 공론조사 전문가 몇 분하고 이렇게 좀 전화도 해보고 확인했을 때 교차로 확인했어요. 그랬을 때는 공론조사의 기본이다. 이 모집단의 비중과 시민 참여단의 비중을 오차 범위 안에서 구성하는 것이 공론조사의 기본 원칙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더 확신을 가지고 이게 잘못됐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네. 수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찬성이 네. 반대가 될 수도 있고 네, 반대가 네. 찬성이 될 수도 네, 있어요. 네, 맞아요. 하지만 그 시작의 비율은 네. 처음과 같아야죠. 그 맞습니다. 과정에서 어떻게 변하느냐가 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예.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맥스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게 되고 공부를 좀 하게 됐는데 네. 시민 참여단 분들은 누구보다 맥스터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이분들을 위한 교과서가 수기 자료집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이 수기 자료집 자체에도 문제가 좀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그 수구의 자료집을 구해서 한번 분석을 했거든요. 분석을 했더니 수구의 자료집에 보면 68쪽에 원전 내 임시 저장시설 확충 관련 고려사항은 무엇인가요? 이게 의제예요. 네. 원전 내 임시 저장시설을 지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보세요. 원전 내 임시 저장시설 확충 관련 고려사항은 무엇인가요?
이미 짓는다는 그렇죠. 것을 사실화해서 나온 네네, 질문이군요. 맞죠. 그래서 이거를 맥스터 건설을 기정 사실화하는 문장인데 이런 문장이 수구의 자료집에 의제에 딱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의제 개요를 임시 저장 시설은 사용 해결료를 중간 저장 또는 영구 처분을 위해 방사성 폐기물 관리 사업자가 인수하기 전까지 발생자가 원전 부지 내 사용 해결료를 안전하게 저장하는 시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기정 사실화할 뿐만 아니라 건설을 안전하다라고까지 수구의 자료집에 나와 있는 거죠. 이걸 봤을 때 시민참여단이 보면 이 시설은 지어야 되는 거고 안전한 거구나 이렇게 인식을 심어줄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저희처럼 이것이 안전하지 않고 지으면 안 된다 이런 우리의 목소리도 사실 시민참여들한테 들려줘야 되는데 그런 목소리는 수구의 자료집에 들어있지 않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수구의 자료집에 또 19쪽에 보면 방사선 방출량이 경수로에 비해서 뭐 10분의 1, 20분의 1 수준으로 굉장히 낮다라고 기술이 되어 있고요. 요 얘기만 나와 있는데 또 역으로 경수류에 비해서 10분의 1이나 20분의 1로 방사선 방출량은 적다고 할지라도 1만 년, 10만 년까지도 굉장히 오랫동안 방사성 물질이 남아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아요. 네. 공정하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거죠. 근데 저같이 진짜 아예 모르는 사람이 이런 수기 자료집을 보면 저도 사실 괜찮네. 안전한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예. 사실 145명의 입장이 나중에는 네. 굉장히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네. 공정하고 양쪽의 목소리를 동시에 들려주는 것이 굉장히 네, 네. 중요한 과정이거든요. 네, 네. 그 부분을 놓쳤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자료가 좀 왜곡됐다라는 주장도 하셨어요. 이제 시민참여단이 지금 이제 백지 상태잖아요. 네. 그럼 수구의 자료집에 있는 걸 가지고 3주 동안 이 시민참여단이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한 게 뭐냐면 종합토론회를 딱 한 번 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이틀에 걸쳐서 이 종합토론회에서 전문가가 2명이 나왔어요. 그분들 뭐 재검토위원회 주장으로는 맥스터 건설 찬성 쪽 전문가 1명, 반대쪽 1명, 뭐 1대1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맥스터 건설 찬성 쪽의 패널로 나온 교수가 제시한 자료집을 보면 여기에서 사용 해결료의 분계열과 방사능은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팩트예요. 사실이죠. 네, 감소하긴 감소하는데 근데 이거는 사실 왜곡된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감마선을 나타낸 거거든요. 그런데 방사선의 종류에는 감마선만 있는 게 아니라 알파선과 베타선이 있어요. 알파선하고 베타선까지를 하면 70년이 아니라 10만 년까지 가야지 방사선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그래프를 지금 한 개만 보여준 거잖아요. 알파선하고 베타선은 알려주지 않은 거죠. 시민참여단에게.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사용 해결료를 영구 처분할 때 지하 500m 안반에 10만 년까지 보관해야 된다는 게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편향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겁니다. 예. 저희가 앞서서 시민참여당 145명에 대해서도 약간 의문을 좀 가졌었잖아요. 근데 여기도 또 의문이 제기하신 게 네. 한수원 협력업체 직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건 또 어떻게 된 건가요? 이거는 사실 이제 저희가 그 자료를 만든 것이 아니고 월성 핵발전소 체인접 지역인 양남면 나아리 거기에 이제 이 맥스터 건설을 좀 반대하는 대책위원회가 있어요. 양남면 대책위원회의 분들은 이 시민참여단을 그 종합토론회 할 때 다 봤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그 마치고 나오는 장면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시민참여단에 참여했는지를 알고 명단을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이게 지금 이제 21명의 명단을 만드는 것인데 시민참여단의 145명 중에 21명이 한수원 이해 관계자라고 이 양남면 대책위원회는 주장을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재검토위원회는 이 중에 8명은 시민참여단이 아님을 확인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또 반박을 하죠. 양남면 대책위원회는 그거는 가족관계라는 지금 이제 가려서 이거 제공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람이 곧 시민참여단은 아니지만 이 사람의 가족이나 관계자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실제 이해 당사자임이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분들의 주장은 또 뭐냐면 자기들이 확인한 것만 21명이지 얼굴은 아는데 저 사람의 이름이나 주소를 몰라서 여기다 쓰지 못한 사람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30명 이상은 한수원 이해 관계자가 참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굉장히 또 확실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실제 재검토위원회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시민참여단,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집단에서 시민참여단 의향자 792
22명으로 줄였잖아요. 이 사람들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한수원 정직원만을 걸러냈고 협력업체나 이건 질문사항이 없었다라고 재검토위원회가 시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민참여단을 모집하는 과정 자체에서 이미 이해관계자를 걸러내지 않은 이런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이미 이건 드러난 사실이고 그 다음에 추가로 검증해야 되는 것은 몇 명이 그럼 이해관계자가 참여했느냐. 만약에 양남면 대책위 주장대로 30명 이상의 한수원 이해관계자가 시민참여단에 들어갔다면 이거는 정말로 제대로 된 공론화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예. 5분의 1 이상이 이미 네네. 찬성표를 안고 예. 간 거기 때문에 예. 이거는 찬반 투표가 무의미한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 주장이 정말 그냥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름 주소까지 리스트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사실 재검토위원회가 답을 해야죠, 정확하게. 근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사실 얼마 전에 맥스터 착공식을 가졌어요. 네네. 이미 맥스터는 지어지기로 한 건데 그럼 이제 앞으로는 울산 시민단체에서는 또 어떤 목소리를 내실 건지가 또 궁금하거든요. 네.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일단은 이 맥스터 공론화 과정 관련해서는 공론 설계 문제점 그리고 공론 조작의 의혹에 대해서 국회를 찾아가서 저희가 계속해서 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하라 이거를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구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또 이 공론화 기구 관련해서도 지금 산업부가 전국 공론화를 하고 있고 앞으로 고리라든가 영광이나 다른 지역에 핵폐기물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공론화하는 것이 옳지 않다. 산업부 주무부서가 하는 공론화가 아니라 대통령 직속에 독립된 그런 방패물 관리 기구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전 국민이 이 핵폐기물 연구 처분장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해답을 찾아가는 그런 공론화를 좀 추진해야 된다. 이런 걸 저희는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활동을 네, 해 나가실 네, 네. 계획이시군요. 네, 네. 네. 경주 월성에서 오는 길이 굉장히 가까웠잖아요. 더불어서 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비단 이게 경주 시민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울산 시민분들의 문제이고 걱정이겠구나라는 생각이 여실히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울산 시민들도 거기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그 목소리가 깊고 멀리 쫙 퍼져서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좀 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안녕하세요, 기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가 앞서서는 맥스터 증설 관련해서 공론화 과정 중에 논란이 됐던 부분들을 짚어봤다면 네. 이제는 시작이 됐잖아요. 또 네.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남겨진 숙제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이분을 태웠습니다. 네, 뭐 경주에 있는 모든 소식은 손아귀에 쥐고 계신 분이죠. 경주의 부채도사 경주의 모든 것은 나에게 물어보라. 김종득 기자님 모셨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또 요즘 많이 바쁘시겠어요. 예, 쭉 뭐 태풍도 있었고 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죠, 경주는. 안 그래도 뭐 맥스터도 좀 중요하기는 하지만 당연히 원전 걱정하셨던 분들이 조금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번에 오, 태풍이 맞아. 좀 크게 오면서 네. 어떻게 괜찮은가요? 괜찮았던가요? 7일 날 10호 태풍 왔을 때 네. 우리 성원절이 2, 3호기가 8시 38분, 뭐 9시 18분, 40분 간격으로 동시에 발전을 정지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죠. 네. 그 원전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날 태풍이 올 때 바람도 엄청 셌고 파도도 엄청 컸기 때문에 거기서 그 함께 날려왔던 염분, 소금기가 이 원전 내에 있는 그 전력 설비 계통에 염분이 쌓이면서 발전을 자동 정지를 했다. 그래서 그렇게 멈추는 것이 오히려 이제 안전에 무리가 없도록 한 조치였다. 그 사실 태풍 9호 말삭이 왔을 때는 고리 원전 3, 4호기 또 신고리 원전 1, 2호기가 동시에 멈추는 일이 있었거든요. 한수원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연번에 좀 더 강할 수 있도록 설비 개선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추진해 보겠다 이런
그 설명까지도 내놓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맥스터 증설 관련한 논란도 안전성에 있어서의 초점이 좀 많이 맞춰지다 보니 그렇죠. 이번에 태풍 때문에 온 원전 정지는 많은 분들이 가슴을 좀 쓸어내리는 일이 아니었나 예. 그런 일이 듭니다. 우리가 후쿠시마 원전의 경우에도 자연재해로 뭐 냉각 계통에 이상이 있으면서 이렇게 큰 사고로 이어졌었기 때문에 네. 방해단체들도 결국 이제 원전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측 가능한 안정적인 어떤 전력 공급원으로 보기 어려운 것 아니냐. 심지어 일부 전문가들은 기후 위기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예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강도와 크기로 이렇게 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예측할 수 없는 이 자연재해에 대비해서도 원전의 설비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 점검, 설비 개선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점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시간들 속에서 어쨌든 찬성이냐 반대냐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짓기로 했어요. 그럼 이제 앞으로가 어떻게 되느냐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예. 공작물 축조 신고서 이름이 좀 어려워요. 공작물 네. 축조 신고서. 이게 경주시에 넘어가면서 이제 뭔가 시작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렇죠. 그게 뭐예요? 우리가 건축물로 보면 건축 신고를 하고 건축 허가를 받아야 건축물을 네. 지을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맥스터라는 것이 이제 건축물로 보질 않고 하나의 공작물로 보는 것이고 그래서 이 공작물로 보고 한 손에서 우리 공작물을 이렇게 짓겠습니다, 만들겠습니다라고 이제 경주시에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이고 경주시에서는 이게 뭐 여러 가지 영향이나 그 또 이 공작물이 안전하게 짓는 것인지 등등을 판단을 해서 그래 그러면 좋다 이제 너 지어라 공작물 만들어라라고 이제 사실상 건축으로 보면 건축 허가를 내준 것과 마찬가지 정설에 따른 모든 행정적인 절차는 완료됐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국 최종 승인 약간 그렇죠.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렇죠. 한마디로 짓기만 하면 된다 예. 이런 거예요. 우리들의 약속! 네, 맥스터 증설 착공 안전을 위한 우리의 다짐입니다.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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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됐건 이미 착공식은 가졌고 예. 진행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발하는 의견들이 워낙 많던데.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맥스터 건설 자재를 해상으로 반입할 경우에 양남면의 일부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 건축 자재 반입을 저지하겠다 뭐 이런 입장까지도 그때 밝힌 적이 있는데 배가 못 들어오게. 실제로 이제 물리적 행사를 하겠다는 건데 그 정재훈 한수원 사장의 경우에는 지난 8월 21일 날 경주시장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런 실력 제재를 할 경우에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있더라면 공권력의 힘을 빌어서라도 우리는 이해를 시키고 해야 된다. 기자회견 말씀이 나왔으니까 네. 말씀 좀 들어볼게요. 뭐 한수원 사장과 경주시장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어떤 내용들이 주로 있었는지 좀 하나하나 좀 짚어봐 주세요.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한수원하고 그 경주시가 상생하는 길을 찾겠다. 그러면서 한 4가지 원칙을 공동으로 밝힙니다. 예컨대 맥스터 건설을 안전하게 짓고 앞으로 운영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네. 그리고 이걸 짓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그 경주 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 경제적 지원을 말하는 경제적 거죠? 그렇죠. 네. 합리적 지원 방안을 찾겠다. 이 합리적 지원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경주시, 시의회, 한수원 주민 대표들이 참여하는 공동 협의체를 구성해서 여기에서 합리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또 4번째로는 이런 그 사행후 해결료나 또는 그 경주가 지금 보관하고 있는 중저전이 방사성 폐기물을 보관하는 데 따른 이른바 보관세를 받을 수 있는 게 현재로서는 법적 근거는 없는 거거든요. 네. 앞으로 이 사행후 해결료를 보관하는 데 따른 어떤 경제적 이익을 찾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경주시가 노력을 하고 한수원이나 또 정부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된 4가지 원칙을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밝힌 겁니다. 기자회견 내용 중에 안정성이 일단은 담보가 돼야 되니까 그렇죠. 안정성에 있어서는 투명성을 강화하겠다. 좋은 말이지만 애매할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 운영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관, 이런 네. 주민 참관단을 뭐 개방도 하고. 근데 이 말은 굉장히 좋은 말 같기도 한데, 근데 과연 주민들이 전문가들이냐? 주민들이 전문가들을 모시다가 할 수 있게끔 하려면 사실 예산도 있고 해야 되는데, 그건 또 쉽지가 않은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럼 실질적인 참관이 되게끔 이제 좀 그런 것들도 경주시하고 저는 그 주민들하고
그런 방안들도 마련해서 한수원에 요구할 건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막연하게 우리가 동네 이장님들 무시하는 게 아니고 네네. 이장님들 또는 뭐 시의원들이 참관한다고 해서 그 육안으로 봤을 때 이게 네. 안전하다 이렇게 구별하기 볼 수는- 쉽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좀 볼 수 있게끔 이런 것들도 한수원에서 좀 보장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큰 틀은 나온 것 같은데 구체적인 세부 사항들에 대한 논의는 꾸준하게 지금부터 있어야겠네요. 계속 요구도 해야 되고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네요. 예. 그 기자회견 중에 왜 합리적인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그냥 뭐 쉽게 얘기하면 경제적으로 보상을 해주겠다는 건데 그렇죠. 한수원 측에서는 그런 경제적 보상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해준 게 있나요? 그날 그걸 제가 질문했습니다. 네. 그 규모가 얼마 정도 되겠냐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더니 뭐 직접적인 규모나 이런 걸 밝히지 않고 그 공동협의체 틀 안에서 거기에서 마련되는 합의안이 만들어지는 대로 우리는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좀 드네요. 기본적으로 엑스터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정기적 지원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컸으니까 그렇죠. 좀 본인 그- 시민들이 좀 기대할 만한 정도의 규모에 대한 이야기는 나왔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아쉬움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앞으로 굉장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많다.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해보는데요. 우리가 월성원전 1호기 2015년 때 계속 운전할 때 이른바 그 지역상생 협력기금이라고 해서 그 한수원에서 경주시에 1310억을 이른바 경제적 보상금으로 냅니다. 내는데 여기에서 그때 당시에 보면 동경주 3개 읍면하고 그러니까 원전 인근 지역하고 경주시하고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결론적으로 6대4의 비율로 배분을 했는데 그리고 또 동경주 3개 읍면 내에서는 원전과 가장 가까운 지역하고 멀리 떨어진 지역하고의 또 배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었고 첨예하겠네요. 진통을 겪었거든요. 이런 점들을 생각을 해보면 합리적인 이게 좀 굉장히 추상적인 표현이잖아요. 합리적인 지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인데 실제로 이제 3개 읍면의 입장도 다를 가능성이 많고 하기 때문에 이 과정은 굉장히 좀 지난한 과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전학영 시장도 이날 기자회견하면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맥스터를 운영하지 않겠다. 이런 걸 사실 이제 그 합의 원칙에 넣었다는 말씀인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착공 전이나 뭐 아니면 올해 내에 이 합의안을 마련한다. 네. 이렇게 하기 어려웠던 거죠. 굉장히 쉽지 않다는 거죠. 이게 그렇게 기간 자체를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길게 잡은 이유도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경주시장께서 공적인 자리에서 하신 거니까 분명히 진심일 거예요. 네. 그런데 저는 합의가 되지 않으면은 넥스터를 짓더라도 운영하지 않겠다라는 이 부분 마음은 진심이지만 현실로 가능한 부분인가 아니 그 돈을 들여놓고 라는 짓는데 질문은 사실 좀 들어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도 가능할까요? 거기서 나오는 사용후 해결로 가면 그때 어떡하죠? 쓸 수밖에 없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잖아요. 뭐 그 안에 네. 어떤 식으로든 원만한 합의안을 도출하겠다 뭐 이런 의지로 봐달라는 뭐 일을 해야 될 것 아닌가 싶긴 한데요. 그러세요? 아무튼 우리 시장님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니까 꼭 지키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가 두 눈 크게 뜨고 이렇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 꼭. 약속해줘. 저는 투명성 문제는 우리가 조금 중요하지만 차치하더라도 저는 태도에 대한 질문은 좀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과연 경주시와 한수원이 경주 시민들과 이 공론화 절차를 만들어가는 기간에 과연 이 태도가 친절했는가, 함께 하려는 노력이 충분했는가, 이 지점에 대해서는 현장을 많이 다니시다 보니까 아마 느끼는 부분들이 많았을 것 같거든요, 기자 입장으로서는. 이번에 그 처음으로 이렇게 좀 나타났던 문제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한수원 노조에서 좀 굉장히 찬성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예컨대 양남농협조합장이 주민 반대단체의 대표가 된 이후에 양남농협 뭐 불매를 하자든지 또는 그 반대하는 시의원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다음 선거 때 심판하겠다는 이런 식의 어떤 뭐 현수막이 나붙기도 하고 이런 질문들이 이제 한수원 사장에게도 있었습니다. 당시 기자회견에서 한수원 사장은 이걸 뭐 노조 활동을 경인진 쪽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혹시 지역민들의 상처를 준 부분이 있었는지를 한번 점검해보고 뭐 이렇게 좀 치유하는 과정들을 밟겠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사실은 이번 과정이 불거지면서 실제 이제 한수원 직원들하고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지역사회하고 일정 부분 생긴 골도 좀
굉장히 좀 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런 점들이 사실은 계속 살아가야 된다라면 또 치유하는 데에서도 한손 노조나 이런 데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일단 저는 오늘 이렇게 울산에도 다녀오고 기자님도 만나보고 하면서 뭔가 되게 아쉬운 점을 많이 느꼈어요. 사실 뭐 원전이라는 것도 지금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고 사실 그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건데 그만큼 그 원전 지역 주민들은 항상 불안함을 안고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작정 싫다 하지 마라가 아니라 같이 이야기를 해서 잘 풀어나갔으면 그리고 정부도 그리고 시에서도 주민들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요. 제가 숙제가 어떻게 풀어야 되냐 질문 드렸잖아요. 감히 제가 처방전 내립니다. 처방전 기자회견 말처럼만 해라. 안전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합리적인 지원만 해줘라. 더불어서 합리적인 의혹이 있다면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마련해보자. 요 정도만 해놔도요, 우리가 그동안 쌓여왔던 상처들의 약을 발라주기에는 그만인 치료약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결론 진짜 깔끔하네요. 새로운 걸 뭔가 제시할 필요 없이 하셨던 말씀만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 시민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좀 보듬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기자님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